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발본 대표입니다.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 자체가 불안하고 공포심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2025년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정권 교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이제 설명을 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시청자분들 오늘 내용 잘 듣고 도움받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이제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답글 달아드리고 있으니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 2025년도 어떻게 조금 바라보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과연 내년 2025년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제가 한 줄로 딱 요약을 해드리면 바로 화폐 가치 폭락과 초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는 한 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보도자료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죠. 30조 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을 편성하고요. B컷 내년 초에 금리를 0.25가 아니고 0.5% 이상 B컷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설이 많이 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의 정점은 일단 좀 안정화, 금융 쪽 같은 게 안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구는 확장 재정, 말 그대로 확장 재정이라는 게 돈을 찍어서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직도 여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F4라고 하죠. 그래서 한은과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기사를 보시면은요, 시장 심리가 지금 불안한데 안정화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 4일 탄핵 계엄 이후에 20조 가까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해 왔습니다. 하느니 앞으로도 밸류 펀드를 조성해서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했고요. 최대 100조까지도 돈을 푼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시중에 계속 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현재 정부의 그런 유동성 공급뿐만 아니고 앞으로 만약에 탄핵이 확정이 돼서 대선을 취해서 현재의 국민의힘이 계속 되든 아니면 민주당이 되든 이런 재정 확장 정책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재정 확장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초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 공약을 봤을 때 다주택자의 규제는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한 똘똘한 채로 초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만 들어선다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 전국 집값은 0.5% 하락하지만 서울은 1.10% 상승한다. 특히 주택 공급 자체가 감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주택 불안 요소가 굉장히 커지다라는 발표 또한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추경 예산 규모가 무려 150조 넘게 추경을 해서 유동성이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풀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기사 볼까요? 2020년 이후에 과잉 유동성 속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했다라고 자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으로 인한 부동산 상승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 집권 여당에 따라서 집값 상승을 보이는 표가 있는데요. 진보당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무려 66%, 노무현 때는 56%, 문재인 대통령 때는 6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에는 집값 상승률이 하락하거나 소폭의 그런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진보정당이냐 보수정당이냐에 따라서 집값 상승과 하락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정책적으로 유동성 공급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진보정당일 때 집값 상승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내용 자체로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집값 상승이 조금 유력해 보이기는 하는데, 유동성으로 인해서. 그런데 2025년을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응 전략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대응 전략을 또 생각하기 이전에 2025년도에는 대표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표 이슈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2025년도 핵심 이슈는 기간을 좀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상반기에는 대선과 이런 새로운 정부에 따른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금리와 거기에 따른 유동성, 또 경기 상황과 수급의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 시장 상황은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좀 집값이 약세로 보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금리나 유동성, 경기 상황이나 수급에 의해서 가격 상승폭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아직 이제 지금 탄핵이 결정이 된 거는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앞으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대세 흐름상 대선은 다시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대표님. 대선의 가능성도 높고요. 만약에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큰 흐름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다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정책 방향도 상당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정책 방향은 어떻게 좀 흘러갈 수가 있을까요? 네, 대선과 정책에 따라 정말 큰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정책은 180도 바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은 거대 야당이 민주당인데요. 만약 여당으로 바뀌었다, 거기에 대통령까지 민주당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정책이 바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규제 완화에서 규제 강화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 대선과 정책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더욱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똘똘한 한채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발 맞춰서 양극화도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대한 강화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공약이나 이런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요. 그러면 현재 지금 매도 물량,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매도 물량을 단기간 안에 가장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예는 한시적 감면이 연장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공급 부족에 따른 이제 한시적 유예를 계속해서 연장한다는 거겠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공급을 하기에는 시간이 최소한 3년에서 5, 6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가장 빠른 공급은 바로 중과 완화 정책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주택자의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방과 서울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매물이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다주택자에 비해서 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고가주택, 강남권에 대한 규제는 심해질 수 있다. 거기에 따른 종부세 강화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월세 규제도 강화가 될 수 있겠는데요. 임대차법이 강화된다. 이번에 무제한 갱신 청구권 법안이 발의가 됐다가 철회를 했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런 정책들이 또 새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에 따라서 임대가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갭 투자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도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 정권이 집권 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은 정부가 아닌 큰 정부, 그리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다는 그런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면 당연히 자산으로,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는 규제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1주택으로
가려고 하는 그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극화 심화와 고가 아파트 주택 위주로 가격이 더욱더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파트 가격 자체 이제 똘똘한 한채 현상이 계속해서 이제 심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근데 우리가 주택을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100% 내 돈 주고 사는 사람은 드물겠죠, 그렇죠? 거의 없죠. 네. 네. 그래서 은행권 대출을 이제 대부분 또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금융적인 부분도 상당히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금융적인 부분은 어떻게 또 이제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네, 금융적인 부분에서는 금리와 유동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금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은에서 2번 연속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바로 또 추가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 금리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말까지 지금 내수 경기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해외 금융기관에서 심한 경우는 2.25나 2%까지도 내릴 수 있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추세적으로 가팔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자산시장, 부동산 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출 규제를 지속하고 강화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대출 규제의 완화나 폐지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내년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가상금리가 3%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도 중요하지만 가능 금액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대출 규제 강화 정책 반면에 경제 상황에 따라서 대출 규제 완화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내수 경기가 최악입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막대한 재정 정책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면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통화량이 급증하고요. 돈 찍어서 풀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은 안 좋지만 미국 증시가 화랑을 보이고 있고, 특히 또 비트코인 최근에 급등을 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굉장히 큰 반면에 이런 등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강남권역의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코인 시장에 돈이 유입되는 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 화랑에 따른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 시리즈 제가 말씀드렸죠. 무상으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 얘기는 뭐냐면 세금을 더 많이 걷든 세금이 안 거치면 돈을 찍어서 풀어서 시장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에 풀릴 수 있고요. 그런 돈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는 폭락하고 자산 가치, 집값은 급등할 수 있는 여건 또한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유동성, 이제 금리적인 부분, 앞으로 금융적인 부분, 시청자분들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모니터링 잘 이제 확인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수급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대표님? 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수급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또 있을까요? 네, 수요와 공급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요. 그러면 수급과 공급을 봐야 되는데요. 수요는 지금 살아 있을까요? 어떨까요? 서울의 핵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죽신이라고 하죠. 이런 얼죽신의 트렌드는 줄어들지 않고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서울 시내에 신축 아파트, 5년 내 신축 아파트 비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10집 중에 한 집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신축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사업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데 지금 규제라든지 아니면 건축비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서울 핵심지의 신축 아파트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고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남권역의 청약 경쟁률은 150대 1, 200대 1, 300대 1이 기본입니다. 수백대 1을 보이고 있고요. 공급 측에서 보면 2026년부터 서울의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5,000세대 미만의
그런 입주 물량을 보이기 때문에 거의 80%가 급감을 하는 겁니다. 적정 입주 물량이 46,000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수요는 늘어나는 상황인데 공급은 앞으로 급감을 하는 상황이다. 거기에 발 맞춰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공급 정책도 탄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공급 소멸이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그러느냐?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정책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도 진행은 되겠지만 속도는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민간 정비사업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민간 아파트보다는 공공 임대 중심의 아파트로 공급을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상급지의 신축 아파트,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희소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들이 다 물 건너갔습니다. 그렇죠. 통과를 못했죠. 그에 비해서 여당, 야당 같이 찬성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의 그런 활성화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투자 가치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또 지역적으로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서울이라고 해서 다 이제 서울이 다 좋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지방이라고 해서 지방이 또 안 좋다 이렇게 또 이제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권역으로 봤을 때 어떤 변화가 또 있을까요, 대표님? 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화폐가치 폭락과 초양극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화폐가치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고요. 어떤 정권이 다시 들어오든 유지가 되든 유동성은 계속해서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유동성과 발 맞춰서 초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느냐? 지금도 서울권 그리고 수도권 지방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지만 서울 상급지로서의 쏠림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뿐만 아니고요. 마용성광 지역, 한강변 지역 쪽으로 서울 상급지의 쏠림 현상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신축과 구축, 그리고 한강변이냐 비한강변이냐, 강남이냐 북이냐에 따라서 이런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똘똘한 채는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권 교체가 민주당으로 된다라고 봤을 때는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다주택자 규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봤지 않습니까? 네, 적폐, 그렇죠. 네. 뭐 정말 집 가진 사람들을 죄인시하고 규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 상급지의 쏠림 현상은 더욱더 심화된다. 따라서 서울에서 최상급지의 최고가 아파트의 그런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한강변 벨트가 더욱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가시장 9억에서 15억대까지의 중위 가격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15억에서 20억이 넘어가는 서울의 최상급지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지역 또는 정책 자금은 앞으로 공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신혼가구라든지 저소득의 젊은 층들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층 같은 경우는 정책 자금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고가 시장과 저가 시장으로 양극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서울이나 지방 외곽에 있는 아파트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물 증가하고요. 자산 가치가 없는 것들은 매도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최상급지의 브랜드 신축 아파트의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미래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의 투자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대표님께서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다음 정권, 뭐 만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융적인 부분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수급으로 인한 초양극화에 대해서 또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위기 아닌 위기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님, 이 위기를 조금 기회로 잡을 수가 있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걱정하고 불안해할 게 아니고요. 내년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를 생각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선과 정책에 따라서 시장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 같으니까 시장의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서울 핵심 지역 같은 경우는 청약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청약에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가점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가점뿐만 아니고 그런 특별 공급도 있기 때문에 청약 적극적으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자금을 활용한 내 집 마련 기회도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똘똘한 한 채 더욱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강남권 보유세가 많이 나오는 종부세가 많이 강남권보다는 마용성 광지역에서 한강변에 있는 한강변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의 투자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내년 상반기에 1주택자 분들 중에서 갈아타기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나올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종부세 납부 기준이 6월 1일이니까 아마 내년 봄에 종부세가 부담이 되신 분들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내 집을 매도하시고 새로운 그런 상급지로 갈아타게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투자 타이밍이 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이제 다주택자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수 있는데요. 지방이나 수도권, 서울 외곽 지역에 앞으로 이제 자산 가치가 크게 올라가기가 어려운 지역들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좀 판단하셔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핵심지 아파트로 신규로 진입을 하시거나 내가 그럴 돈이 모자른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집을 팔아서 갈아타게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도 서울의 미래 최상급지 소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개발 지역을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지역 어디냐? 바로 용산 한강변 역세권입니다. 용한역,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용한역 지역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지분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단기 임대사업자가 이번에 또 확정이 됐죠. 6년 단기 임대가. 그래서 똘똘한 두채 전략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1주택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거주는 아파트에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재개발 빌라를 투자하신다. 어느 지역? 용산, 한강변, 역세권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그렇게 되시면 자산 가치도 키울 수 있고요. 그렇죠. 재산 가치는 말할 게 없습니다. 최근에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서울 핵심 지역, 뭐 용산이나 한강변이나 역세권 쪽에 20평대 신축 브랜드 아파트 얼마 갈까요? 20억 원 기본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자산 가치, 20억의 자산 가치를 가지면서 1, 2억대를 투자하셔서 정말 20억대 아파트를 가질 수 있으면서 최근에 월세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0평대 아파트 월세 250, 300만 원도 지금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는 내 노후 준비까지도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저희와 또 상의 나누셔서 좋은 방향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말씀 이제 대응 전략까지 이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뭐 대선이라든가 아니면 정권 교체라든가 솔직히 아무것도 결정이 된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 준비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이제 극명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 내용 잘 들으셨다면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2025년도 잘 대응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각자 도생할 수가 없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상담 받거나 아니면 저희 영상 하단부에 댓글을 또 다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와 소통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댓글 많이 이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서 이제 또 마무리해 드리고 다음 상담 시간과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